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에서 사람을 구하다 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살면서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거의 피하거나 내일이 아닌데 왜 참견을 해야 되는가 할까는 무관심과 약간 회피하려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살다시피 했던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주로 회피를 하거나 내일이 아니니까 뭐 괜히 또 도와줬다가 보복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나몰라라 한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늘 그래왔으니까요. 누구나 다 겁쟁이고 누구나 다 도망자가 됩니다. 도움에 있어서요. 근데 제가 편의점 야간 일을 하면서 주로 야간에 일했을 때였는데 그때 한 3번의 이상의 여성분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뭐 제가 정의롭거나 싸움을 잘한다거나 막 근육질에 우락부락한 남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얼굴이 뭐 관상적으로 너무 험악하게 생긴 그런 알바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온몸에 뭐 문신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한 3년, 4년 지날 때쯤이었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븐일레븐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거의 그 지금처럼 신사 가로수길처럼 번화해가지고 막 시향찬란하게 뭐 네온사인과 수많은 노점과 가게들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그때는 거의 뭐 가정집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12시 이후가 되기 전부터도 막 모든 길거리가 다 어두웠었어요. 심지어 저희 세븐일레븐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거기 주변 액세서리숍이나 뭐 포토그래퍼들이 있고 와인바 있는데 19번지라는 데도 있었는데 거기도 대부분 전반적으로 밤 12시 이후에는 거의 문을 좀 일찍 닫고 이제 다들 퇴근을 한다든지 집에서 사시는 가정집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둑어둑했거든요. 가로등들도 되게 앤틱한 게 되게 은은한 불빛이어가지고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야간에 세븐일레븐을 그때는 물건 들어온 날이 월수금이었고요. 물건 들어온 날만 제가 9시 도착을 해야 했어요. 물건을 받고 물건을 정리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목토는 물건이 안 들어온 날이라 그냥 10시 안까지만 출근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평일 한 언제쯤 모르겠는데 물건이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준점이 새벽 1시에 우유가 들어오고요. 새벽 2시에 푸드가 나눠져서 따로따로 1시간 간격으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4시에는 신문 들어오고 5시에는 경마지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한 정확히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편의점에 와서 이제 물건 정리를 하고 이제 제대로 인수를 받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일을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손님이 또 왔겠죠? 10시 이후니까 12시 안까지 그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12시 반쯤에 우유 아저씨가 좀 우유를 좀 일찍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좀 정리하고 우유짝 빈짝들 이제 갖고 나가려는데 길 맞은편에 펜시숍이 하나 생긴 게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불을 좀 닫은 상태였는데 거기 블럭 난간 위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가 서로 부둥켜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서로 부둥켜 갖고 막 와지와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몇 번 그걸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휙휙 그냥 지나가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편의점 안에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문에서 유리문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막 술에 너무 쩔어가지고 막 비몽사몽하고 막 비틀비틀 대면서 앉아서 막 손 뻗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있던 그 남자가 전 처음에 남자친구거나 무슨 아는 지인인 줄 알았어요. 도와주려고 이렇게 안고 그러더니 막 어디를 막 가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여자가 계속 앉아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구나. 술 먹고 절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는 이렇게 부둥켜 안고 앉아서 뭐
와리가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그 환경을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냥 몇 번 이렇게 서서 쳐다보다가 그냥 가신 경우가 태반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목격한 게 12시 반에 우유가 좀 일찍 들어와서 12시 반에 정리해서 1시 한 다 돼갈 때쯤까지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유짝 빈짝 내놓는 와중에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다리도 뻗고 손도 뻗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고 저럴까, 빨리 가지,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이럴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푸드 올 때까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휴대폰이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DMB? TV 보는? 휴대폰으로 TV 볼 수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성 DMB, 지상파 DMB 따로 나눠져 있는데, 지상파 DMB는 이제 안테나 빼가지고 이제 무료로 이제 KBS, MBC, SBS 볼 수 있는 방송이었고, 저는 이제 돈 내고 보는 그 TU 미디어라고 위성 DMB였어요. 거기가 약간 영화 채널, 만화 채널 따로 분리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최신 영화를 이제 무료로 보여주는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어플이 아니라 약간 DMB 개념이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보려고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푸드 아저씨가 딱 온 거예요. 근데 푸드 아저씨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밖에 저 남자 여자 뭐냐고, 왜 밤에 저러고 있냐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그랬죠. 저분들 제가 보기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남자가 여자 데려가려고, 보니까 남자가 여자 한대딱 메고 있고 여자 옷도 옆에 걸치고 있고, 여자가 막 비몽사몽 팔하고 다리 쭉 뻗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가악가악 하니까 남자가 데려가려고 지금 벌써 1시간 넘게 저러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 그러냐고, 그래도 밤에 저 별 보기 안 좋은데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러더니, 아무튼 뭐 남의 일 아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 푸드 정리를 다 하고 푸드장을 또 갖고 나갔을 때도 밖에서도 계속 남자가 여자 끌어안고 또 그러고 그 토닥여 주는 거 있는 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사무실 이제 좀 들어갔어요. 사무실 들어가서 그 창고식으로 된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과자나 이제 라면을 좀 더 갖고 오려고, 채워놓으려고. 야간에는 주로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채워놓으실 때요, 한 번에 몰아서 한 4, 5시쯤에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에 쫙 깔아놔도 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오후 근무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물건을 빠졌다 싶으면 바로바로 채우는 그 페이스업, 그거를 이제 이거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페이스업에 대한 이제 중요성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과자 하나 라면 하나 이렇게 쇼핑 그 바구니를 갖고 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요, 이제 나왔어요. 계산할 한데 이제 뭐지 때까지 와가지고 이제 과자 정리하고 라면 정리할 딱 나오는 순간, 그 모퉁이 맞은편에 있었던 그 여자가요,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저를 딱 보더니 도와주세요 하더니, 그 저희 계산대 맞은편 쪽에 그 껌이 있었거든요. 거기 진열장을 딱 잡고는 와라락 하고 쓰러진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쓰러지면서도 되게 쿵 하면서 일자로 딱 쓰러졌었거든요. 저한테 손을 뻗으면서 막 도와달라고 껌을 다 으스러지고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제가 이게 뭔 상황이지? 뭔 상황이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제가 다가가려니까 그 길 맞은편에 그 여자를 부둥켜 안고 이제 도와주려고 했던 그 남자친구 같은 되는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편의점 안으로. 근데 저의 그 모습을 보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얘를 데려가려는데 자꾸 안 가려고 해서 제가 부둥켜 그냥 안고 가려고 하니까, 죄송한데 이게 피해를 줘서 죄송하다고 막 데려가려는 거예요. 안겨서. 그래서 제 여자가 저를 막 눈을 쳐다보는데, 그 슈렉에 나오는 그 고양이 눈빛 같은 그 아시죠? 막 눈망울이 막 간절한, 막 뭔가 도움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그랬어요. 일단은 그냥 계세요.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신사파출소가 있으니까 제가 경찰서다 연락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신고하지 말라고, 저희 그냥 가겠다, 바로 택시 타고 가겠다. 근데 그때 당시 신사 가로수길이 약간 번화가가 지금처럼 번화하지 않을 때다 보니까 택시를 불러야지만 올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뭐 카톡 택시도 없고 막 그럴 시대
시대였는데 그 택시 불러서 가겠다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인근 주변에 가끔 중간중간 보면 그 모텔들도 은근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냥 있으시라고, 제가 무조건 경찰에 일단 얘기를 할 테니까 금방 오니까 기다리시라니까 남자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계속 강력 부인하더니 여자를 계속 강제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쓰러지면서 그 껌 매대를 쓰러뜨리면서 껌을 와장창 다 쓰러뜨렸거든요. 껌 막 너저분하게 난장판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분을 그 남자가 데려가려고 했을 때 여자가 그 껌 매대 쓰러진 그 철로 된 철빔이었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빛도 막 울먹울먹 하고 있고 막 비몽사몽해가지고 막. 그래서 일단 제가 그 DMB 켰던 걸 끄고 111 눌렀어요. 근데 순간 그 남자 새끼가 저한테 신고하지 말라니까요 막 이러면서 막 격앙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인데 왜 자꾸 신고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여긴 제 일터고 이분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리고 술도 많이 드시는데 그분 본인께서도 이 여자 갖고 저쪽 밖에서 맞은편에서 여자분께서 같이 1시간 넘게 그러고 티격태격하고 있을 정도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냐. 전 전화를 무조건 해야겠다, 내 의무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을 일일이 눌러서 경찰한테 빨리 와달라고, 여기 신사팔출소 맞은편에 골목 안쪽에 있는 가로수길에 유일하게 세븐일레븐 하나 있는 그대 거기다, 가로수길점이다, 빨리 와라 막 그랬죠. 그럼 딱 끊었어요. 근데 경찰이 빨리 오길 바랬어요. 여자는 계속 그 철빔 잡고 있고 넘어지는 상태에서 막 팔 좀 받고 막 쓰러져 있고, 남자는 계속 그 여자한테 막 가자고 막 도닥이면서 계속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좀만 계시라고 그러면서 있다가 한 정확히 경찰이 한 2분, 그 시간이 진짜 주무당처럼 엄청 길었는데 경찰이 한 2, 3분 안에 왔나 5분 안에 왔나 그랬을 거예요. 5분 안짝으로 온 것 같아요. 경찰이 한 대가 왔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남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일로 나와보세요, 이러면 남자를 부르더라고요. 그 남자가 상황 설명하는 거죠. 저 여기 아는 애 지인인데 얘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 와서 이렇게 쓰러져서 이러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경찰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남자분이 저 여자랑 저쪽 맞은편에서 여자가 남자 부둥켜 안 가가지고 막 서로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와등바등 하는 거를 한 1시간 반 이상 넘게 이렇게 하고 있었다, 제스처를. 그러다가 제가 물건 정리하러 이제 사무실 잠깐 들어갔다 물건 갖고 나오는데 여자가 이 껌 매대를 자꾸 푹 쓰러지면서 도와달라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 걸린다 그러니까 저 남자분께서 전화 신고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했다 이랬더니 경찰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본인은 그럼 별 피해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니 피해봤자 껌 쓰러진 거밖에 없는데 이건 제가 다 진열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 두 분 어떻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아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남자가 일단 그 남자한테 이 여자가 어떤 사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 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능금없이 남자가 대놓고 막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가명이에요. 명수가 가야지. 명수가 너 왜 자꾸 이러냐, 이게 힘들게. 응? 저기 편의점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경찰도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부끄럽게. 가자 집에 가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흔들면서. 근데 여자가 계속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행선수사하듯이 막 힘이 맥이 풀려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술 먹은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 얼굴도 술을 머리면 막 얼굴이 벌개지거나 목 주변이 빨개지거나 술 냄새가 났어야 되는데 술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같이 있었던 경찰이 그 여자분을 안고 아 저희가 집에 보내드릴게요 경찰서 태우더라고요, 원차. 그리고 남자를 이 경찰이 같이 동행해서 가자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경황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같이 가야 돼요? 저는 그냥 행사 동료일 뿐인데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다가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있었는데 왜 제가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경찰 남자분이 일단 가주셔야 된다고. 이분 이름도 아시고 성함도 아시고 뭐 지인 회사 동료분이면 같이 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일단 저 여성분 보호자가 오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막 한숨 막 쉬면서 그때 남자가 한쪽 편으로 여자 핸드백하고 여자 그 코트 갖고 있더라고. 그때가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갈 때에서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니었는데 그걸 이제 한쪽에 손에 이렇게 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경찰이 일단은 계속 가자고 그러니까 남자 처음에 계속해서 완강하게 부인하듯이 경찰차는 안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고 이제 갈 때 이제 경찰 그 한 분이 저한테 차에 내서 혼자 정비하거나 그 정리할 수도 있냐고 진짜 피해 없으셨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괜찮다. 예, 가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분들이 가시자마자 저는 철빔 그 껌 매대를 세우고 껌을 진짜 하루 종일 그 정리를 했어요. 진짜 껌하고 뭐 추파춥스 같은 거 다 쓰러지면서 다 쏟아졌으니까 그런 정리하고 아니 여자 저는 생각했죠. 아 남자가 여자 이름도 다 알고 회사 동료라니까 뭐 그러나 보다 대신 남자친구는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렇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저는 생각이 이제 거기서 잊혀졌죠. 그리고 그날 아침 근무제 왔을 때 이런 썰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근을 했는데 그때 점주가 직접 있는 거예요. 그때 점주가 이제 가맹 점주가 아니라 직원 점주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호 씨, 그러니까 예? 혹시 어제 밤에 뭐 새벽에 일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 CCTV가 없을 때여가지고 그런 얘기 있었다고 이런저런 짧게나마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셨냐고. 그럼 윤호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점주가 안 가더라고요. 10시 이후인데. 근데 그날은 물건 들어온 날이라서 9시에 물건 정리하고 한 10시 10분인가 2, 30분 됐을 때 이제 점주가 그날은 집에 안 가고 저랑 같이 물건 정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무자 둘씩 일할 때가 아니라 혼자 일할 때였는데 그 이상해서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희 편의점에 왔어요. 근데 와서는 처음에 막 주섬주섬 하더니 물건 살 것처럼 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있어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안 살 것처럼 막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래서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데 왜 물건을 안 사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점주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셨는데 컴퓨터 정리 이제 마감하고 이제 나올 때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남자 손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혹시 어제 조용히 저한테 여쭤보는 거죠. 혹시 어제 어떤 여자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누구시죠? 제가 이랬어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어젯밤에 봤던 그 회사 동료분 그분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제 제 여동생이 어떤 남자랑 합숙해서 이제 술을 먹었는데 그 남자가 술에다 뭘 탔는지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막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를 막 모텔 가자고 막 데려가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까스로 그 남자가 잠깐 어디 간 사이에 그 여자가 저희 편의점에 들어와서 저를 보면서 쓰러지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막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친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소름 끼친 거예요. 뭐지? 그럼 그때 있었던 그 회사 동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그때 그 회사 동료분이라는 분이 그 여동생분이라는 사람 이름도 다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다들 주변에서 중간중간에 와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많았고 저도 1시간 반 넘게 그렇게 지켜보다가 여성분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끈질기게 저희 편의점에 몸 가누지도 못하는데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좀 몸이 풀린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편의점에 와가지고 그 껌 매대를 쓰러뜨리면서 거기서 쓰러졌던 거죠. 그 도와달라고 저한테 막 도움을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그제서 이제 판단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한테 되게 자세히 들었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지금 여동생이 심리적으로 너무 충격이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집 밖을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이. 그 알바 야간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경찰에도 신고해주고 그래서 자기 경찰도 오고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막 모텔도 끌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도움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도와줬다는 고마움을 뜻을 표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손님 가장에서 이제 딱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주랑 그때 점주가 마감을 늦게까지 제 일 도와주고 그러다 이제 그 얘기 같이 옆에서 듣고는 그분이 그때
저한테 뭘 해줬냐면 처음에 돈을 좀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봉투에다 줘서.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다고 저 안 주셔도 된다고 할일 했을 거라고. 저도 계속 봐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만 봤겠지만은 그 여자의 그 눈빛과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떨리는 그 목소리 때문에 도와준 거였지, 따로 제가 크게 뭐 해드린 건 없다고, 괜찮다고. 일단은 여성분이 빨리 치료에 빨리 쾌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게 오히려 안부를 물었더니 그 남자 손님이 계속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갔죠. 그러니까 밤에 그게 너무, 그게 지금도 제가 내리에 꽂히는 게 뭐였냐면은, 여자가 그거 껌 매대를, 그 철 빔으로 된 껌 매대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거 쓰러뜨리지 못하는데 거기다 몸을 실어가지고 아예 쓰러진 거예요. 옆으로 픽 하고. 그리고 그 눈빛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눈빛, 손 뻗어가면서 움직이질 또 그때도 못하더라고.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도 그 철 빔 쓰러진 그 껌 매대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상황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112에다 신고를 한 거였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예. 이게 한밤에 그 도와달라고 쓰러졌었던 그 여자를 구해줬던 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어제 좀 너무 찬물 위주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부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에 쫓아오던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도 신사 가습길점인데 그때 너무 사건사가 너무 많았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편의점에 밤 새벽 2, 3시쯤이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젊으신 분인데 한 19살에서 18살쯤 되는 한 고등학생? 아니면 약간 대학생쯤 되는 사회초년생 같은 나이 또래 여자가 왔는데 허겁지겁 들어온 거예요. 막 뛰어서. 그러더니 저한테, 저는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왔는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면요 화장실을 어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 손님이고 여자 손님이고 무조건 화장실 위치, 제가 쓰는 화장실 그 건물을 알려줘요. 원래 건물주는 화장실을 알려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 너무 지저분하게 쓴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여성분이 그런 걸로 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여자 손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화갑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누가 자꾸 쫓아와요. 어떤 남자가 자꾸 말 걸고 막 쫓아오고 막 이상한 얘기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휴대폰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휴대폰 안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사는데 친구가 여기 자기가 오라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쫓아오면서 자기한테 막 말 걸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치근덕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 손을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정하시라 그러면서 제가 일단 사무실에 있는, 원래 사무실에 일반인들 못 들어가요. 손님이든. 거기 뭐 돈도 있고 뭐 음료수나 먹을 거 다 이렇게 있으니까 손 탈까봐 저희가 물건 정리할 때 빼고는 들어가질 않는데, 그 여자가 너무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니까 제가 그 여성분을 사무실에다가, 그 사무실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거기다 일단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에 대해서 인상치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일단 문 열고 나가서 한번 훑어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겁이 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럼 알겠다, 일단 제가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경찰 불러지 말라고 막 겁이 난다고 막 거벅떡벅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잠깐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빌려줬죠. 그랬더니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여기 어디 편의점 거기 어디 아닌데 좀 빨리 좀 와. 어떤 남자가 자꾸 날 따라와가지고 자꾸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상한 식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쪼드기고 막 팔목 잡고 막, 그래서 막 도망쳐 나와서 지금 편의점 어디 구석 그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구석 저기 숨어 있다고 창고 같은데 빨리 와달라고 막 그렇게 부양대한 상황 여기 하더니 거기서 막 한쪽 팔 막 잡고 막 부들부들 떨고 계속 서서히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계속 있으시라고 해서 제가 문을 닫았어요. 잠금 장치는 없었는데 문을 닫아놓고 그 편의점 앞에 있다가 그 계산대에 가 있다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놈이길래 이 늦은 시간은 원래 사람이 어려 인기척 있는 사람이고는 인근 주변 단골
아니면은 저기 제가 자주 오는 단골들을 알거든요. 밤늦게 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긴 주로 주택가 위주다 보니까 어, 따로 딱히 주변 그 사시는 주택가 주민 아니면은 없을 것 같은 누구지 하고 거기가 되게 번화하지 않을 때였어요. 진짜 가로수길 가정집들하고 소상공인들만 있고 그냥 뭐 따로 특별히 뭐 이렇게 없어요. 근데 되게 어둑어둑한 거 외에는 은은하게 그 앤틱스런 그 가로등 외에는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문 열고 나가봤어요. 팔짱을 딱 끼고 그 주변을 훑어봤는데 없어요 사람이. 근데 저쪽 끝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한 달 전부터인가 저희 매장에 와서 마일드 세븐 항상 담배 사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저를 아니까 제가 자주 그 저는 단골이 한가 담배 사는 사람들 자주 오는 사람들이 오면요 제가 알아서 그냥 담배 꺼내줘요. 그 사람이 담배 이름 말하기 전에요. 근데 그분이 또 편의점에 들어오시려길래 제가 아 담배 사러 오셨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 예 그렇다고 이렇게 당연하듯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제가 담배를 삑 찍고 담배를 들었어요. 그때는 담배가 2,500원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2,500원입니다. 이러면 딱 줬더니 아유 오늘도 날씨가 좀 을씨년스럽죠? 사람 너무 없죠? 이런 식으로 제가 소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렇네요. 뭐 손님 사람도 별로 없네. 여기도 뭐 지금 뭐 손님 좀 있으세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 남자가 뭐 따로 특별히 뭐 의심스러운 행동은 안 하고 저는 솔직히 그 사람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혹시나 몰라서 그 단골 말드세븐 산 사람에 대한 옷 입은 거에 대해서 인상착의를 기억을 했다가 그 여자분한테 다시 갔어요. 근데 여자가 아직도 절 앉아 있더라고 움츠려서 덜덜 떨면서. 그래서 제가 추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겨울이 아니었는데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때 여자가 조금 놀래더라고요. 움찔하듯이. 제가 저 혹시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따라오시던 분이 이런 옷에 이런 옷차림 이런 바지에 혹시 신발은 뭐 땡땡 이 신발 신고 있고 머리 스타일은 어떤 이 남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분은 제 단골인데 저희 담배 맨날 마일리 세븐 사러 오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라고 그 남자인 것 같다고 자기 따랐던 사람의 옷이랑 신발 뭐 신었는지에 대해서 그 여성분이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고. 키도 어떻고 머리 스타일도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친구분 언제 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휴대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휴대폰을 또 계산대에서 DMB를 켜놓는 상황이어가지고 문자는 전화 온 거 확인을 못했던 거죠. 딱 보니까 그 친구가 온다는 거죠. 한 택시 타고 오는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짧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마실 거라도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근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혼잣말을 막 계속 그렇게 주저주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그때 저희 편의점이 그 가로수길점이 그렇게 번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근근히 많이 찾아올 때였어요. 유일하게 가로수길에 유일하게 세븐일레븐 저희 하나 없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은 실명 공개합니다.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연예인의 친구를 소개시켜준다 해서 스친소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예인의 진짜 일반인 친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성분하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막 그런 내용으로 유명했던 그 예능 프로였는데 거기에 그 붐 있죠 붐 붐의 친구 장마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되게 거기서는 되게 뭐지? 되게 재미있는 익살스러운 사람으로 많이 나왔었던 사람에서 인기가 너무 많이 나서 꾸준히 이제 그 스친소에 많이 출연을 할 당시였거든요. 한마디로 붐 친구 장마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편의점에도 가끔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인간성도 되게 밝고. 근데 그분이 온 거예요 저희 편의점에 또 어김없이.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물건을 팔고 이제 그분이 가려고 할 때쯤에 제가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솔직히 진짜 안면 몰수하고
저는 연예인을 봐도 뭐 신기해도 뭐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습기 없는 놈이었었는데, 그때 여성분이 자꾸 막 집에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버들버들 떨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손님이 별로 거의 없을 때여가지고 그 말리세븐 남자가 나가고 한 30분쯤 있다가 이제 장마철이라고 하는 그 붐 친구 연예인이 왔을 때였어요. 이제 그 사람이 한창 인기 있을 때 연예인 좀 돼버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시냐고. 그래서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 이러면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짤막하게나마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여성분이 남자한테 쫓겨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사무실에 숨어 계시다. 그분이 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오기로 했는데 택시 타고 온다는데 큰 길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면 근처에 여기 옆에 신사 파출소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 이 여성분 데려다 주시면 안 되냐고. 그 남성분이 아까도 제가 아는 그 단골 중에 그 담배 사가신 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몇 번 또 보니까 저쪽 끝에도 있고 또 어쩔 때 또 저쪽 맞은편 쪽에도 또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와리가리 하듯이 이렇게 서성거리는 것 같은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아는 지인분인데, 이분이 진짜 믿을만한 분이신데, 이분 따라서 저기 큰 길가 쪽 친구 온다는 그 택시 내린다는 그 지점까지 가시거나 아니면 신사파출소 가세요 이랬더니, 여성분이 그 장마철이라는 사람을 처음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만 알아봐가지고 제가 연예인이랑은 특히 특별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아는 지인 자주 오시는 단골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 여성분을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여성분이 처음에는 그 남자조차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믿지 못하는 눈빛을 의심스럽게 이렇게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철이라는 사람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그래도 태권도나 어떤 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싸움 이렇게 할 수 있다. 괜찮다. 가자 했더니 여성분이 아니 괜히 부담 줘서 미안하다고 못 가겠다고 친구 좀 있으면 온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장마철 그분도 좀 도움을 주시려고 했다가 되게 무한하게 좀 돼버린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다가 제가 그 일단 여자분을 다시 그 창고에 다시 숨겨드리고, 모셔서 이제 가서 이제 숨겨드리고, 그 장마철이라는 그 연예인 남성분한테 제가 바카스라도 하나 사갖고 한 병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했었는데 저 여성분이 완강히 부인하셔서 그냥 제 때문에 괜히 무한하게 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방송에서 연애 활동하는 거 되게 잘 보고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마철이라는 그 품 친구, 장마철이라는 분이 되게 막 아니다고, 괜찮다고 그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 주변 좀 돌아다니다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남성분 인상 차이는 옷차림새 얘기하신 분 제가 찾으면은 어떻게 딴 데로 끌고라도 갈까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엄연히 그때 당시에 공인으로 이제 연예인기를 좀 들어서고 좀 물이 오르려고 할 때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너무 부담드린 것 같아요. 손님한테 너무 이런 부탁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탁까지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자기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를. 그 후분 휴대폰을 제가 갖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휴대폰 정리하면서 좀 삭제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휴대폰하고 연락처를 저한테 메모지에다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막 인사 꼽신꼽신하고, 또 편의점 안으로 딱 들어가려는데 세상에 그 여자 쫓아왔었던 그 마일드세븐 담배 샀던 그 제 단골이 저희 가게 우측으로 된 맞은편 그 포토그래퍼가 있는 그 사무실 앞에서 앉아가지고 앞에서 담배 피면서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그분한테 단골이니까 일단 의심 안 가게 해서 일단 꼬박 인사 살짝 하고, 그런 가게 들어와서 이제 앉아 있었죠. 근데 유리문이라서 이렇게 힐끗 보면은 우측 쪽에 시끄럽게 보여요. 거기서도 계속 웅시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저희 편의점에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휴대폰에 112 눌러놓고 통화 버튼만 누를까 말까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정확히 한 5분 더 지났을 때
그 친구한테 전화했었다는 그 부들부들 떨면서 막 들어왔던 그 여자의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되게 남성스러운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털털한 게 모자도 푹 눌러 쓰고 그 바지에 면 바지에 그 약간 그때 당시 뭐지? 랜드로버 워커 그 약간 노란 빛깔 도는 그 있어요. 그 약간 그걸 뭐라 그러지? 등산화 같은 신발 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약간 캐주얼 정장에 어울리는 약간 그런 구두 같은 항토색빛 도는 그런 구두를 신고 오신 여성분이셨는데 제 친구 어딨어요? 제 친구 어딨어요? 여기 있다는데요? 막 이러면서 씩씩대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셨던 거예요. 짧게 자른 커트 머리 남 스타일의 모자를 푹 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얼마 있어서 그 창고에서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 머리 긴 그 부들부들 떨던 여성분이 막 달려오더니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떤 남자가 자꾸 날 또 쫓아오면서 막 그랬다고 막 그 남자 아직 밖에 있는 것 같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나 도와줬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막 한번 진짜 막 터프하게 까딱 고개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제가 얘 친구인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요. 제가 좀 더 일찍 얘를 마중나러 왔었어야 했는데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 제가 집에서 헝겊히 달려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이제 부축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저도 이제 문 열고 나가서 이제 밖에까지 따라 나온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손님이 너무 없을 때라 되게 한산할 때여서 새벽에 그리고 제가 일단 훑어봤어요.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남자 새끼가. 그리고 그 여자랑 이제 부축해서 저 신사역 쪽 방향 쪽으로 해서 이제 큰 길로 이제 걸어 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세상에 그때 무슨 일이 터졌는지 아세요? 그 담배 마일세븐 사러 오시는 그 단골 새끼가 이제 손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 그놈이 저쪽 길 그 뭐지 골목 그 안쪽 길에서 갑자기 불쑥 하고 나온 거예요. 담배 피면서. 그리고는 제 편의점 쪽으로 이렇게 서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 길에서. 그리고 그 여자의 부들부들 떨고 있던 애를 데리고 갔던 그 털털한 친구를 데리고 갔던 애는 제 편의점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순간 그 옆에 있던 머리 긴 여자애가 부들부들 떨던 애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막 이러면서 손깍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 모자 쓰고 있던 그 터프한 그 여자애가 갑자기 막 빠른 공로 그냥 냅둬놓고 막 뛰어가더니 막 달려나가더니만 도로를 막 건너가지고 그 담배 말리세븐 그 자주 사러 오셨던 그 단골한테 가가지고 팔목을 벌썩 잡더니 여자애가 그 남자 같은 성격의 여성분이 그 남자애를 턱 잡더니 당신 뭐냐고 당신 뭔데 왜 내 친구 따라와가지고 왜 모텔 가자고 막 그러냐고 뭐 하룻밤 같이 자고 싶다 그러면서 왜 취직은택 때문에 왜 자꾸 따라왔냐고 막 그러면서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더 제가 그때 가게 문을 닫아놓고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자가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막 울먹이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괜찮냐고 괜찮냐고 막 도덕이고 있을 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반대편 그 친구분을 그 담배 마리세븐 남자 막 팔목 잡고 막 실갱하고 있을 때 근데 그 담배 마리세븐 피는 새끼가 저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무 일도 안 저 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담배 사러 왔다 담배 사가지고 여기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응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자 쓴 애가 잠깐 딱 뒤돌아서 날 딱 보는 순간 그 남자 새끼가 막 뿌리치고는 막 뛰어나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새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모자 쓴 그 털털한 그 여자애가 막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막 달려나가려고 하다가 멈칫하고는 다시 자기 친구한테 와가지고는 야 너 괜찮지? 택시 타고 가자. 저 새끼 아무것도 아니네. 겁먹지 말라고 괜찮다고 가자고 막 그럼 데려가더라고. 그리고 절떡 보더니 딱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아유 고맙다고. 자기 친구 남자한테 쫓아오던 남자한테서 숨겨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 그 친구는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막 울먹이고 있고 막 그 친구 여자의 그 털털한 분 그 옆에 기대어서 가게 되더라고. 그때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후 날 밤부터는 일할 때 그 말리세븐을 자주 사러 왔던 한 달 전부터 오기 시작했던 그 남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단골이어도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친 게 아는 지인의 단골이어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범죄를 막 저지르려고 했었다는 게. 그리고 이 한밤에 쫓아오던 남자 이야기에서 정의를 구현했던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부음 친구 장마철, 만약 그분이 이 방송을 듣게 되시거나 그분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요, 진짜 그때 당시 너무 고마웠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인기 검색어로 한번, 아니면 검색창에 장마철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붐 친구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분이 대표작을 해봤자 스친소하고 가끔씩 이제 단역으로나마 이렇게 당막극 같은데 몇 번 TV에서 나온 적도 있으신 분인데, 그분 진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유일하게 휴대폰 안에 가지고 있는 연예인 휴대폰 전화번호가 그분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 이후에도 가끔씩 그분이 와서 그 얘기도 해서 막 얘기도 해서 묻고 막 그랬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분 만났을 때도, 편하자면 스님을 왔을 때도 몇 번 이런 얘기 해줘서 저도 그때 잘 해결됐다고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었죠. 두 번째 이야기, 한밤에 쫓아오던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밤길 조심하자고요. 특히 여성분들 외지 같고 어둑한 데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요. 그 가로등 많고 사람 많이 인적 있는 데로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남성분들 제발 밤늦게 여자 막, 가끔 그런 경우 있다는데 여자 혼자 길거리 다닌다고 괜히 가가지고 찝쩍대가지고 말 걸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지금 7, 80년대입니까? 그리고 함부로 막 그 가슴 흠팍에 뭐 칼 같은 거나 막 과도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막, 아니면 없는데도 있는 척 하면서 여자 괜히 협박해가지고 막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치졸하고 옹졸한 짓입니다. 그럴 용기 있으면 차라리 어? 당당하게 만남을 가지세요. 그런 쓸데없이 밤늦게 잠깐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 사러 가려는 여자들 보면 대부분 그 털바지라 그러죠. 그런 거나 이제 간초하게 쓰리퍼스 끌고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럽니까? 집 밖에 나오는 마트 가는 길도 무섭게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제발 밤늦게 잠깐 마트 나가는 그 여성분들 쫓아가거나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괜히 말 걸지 마세요. 그분들 겁먹어요. 예?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 한밤에 쫓아오던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뻑치기 당한 여자의 구호 요청. 이게 언제였냐면은 신사 가로수길점에서 일할 당시에 관광특허거리가 되고 좀 번화하기 시작할 때 대기업 브랜드로 된 건물 중축이 되게 많이 되고 리모델링 한창 한 두 달에 한 번씩 막 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권의 대통령이 사드 갖고 들어온다 했을 때 중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차단을 해서 아예 한국 관광을 못 가게 했을 때였어요. 그때 한참 번성하고 있을 당시에 가로수길 거의 죽었었어요. 어떻게 죽었었냐면은 그 밤 12시만 딱 되면은 대부분의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완전 올 아웃이, 올 블랙아웃이었죠, 거의.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가로수길이 관광 특화거리가 되고 나서부터 가로수길의 그 특유의 그 은치스러운 앤틱스러운 그 가로등이 그냥 똑같이 그 T자형으로 된 건 맞는데 그 불빛이 밑으로 그냥 기둥식으로 이렇게 한 공만 이렇게 비치는 거였어요. 원래 가로등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뭐지? 빛이 바래지면서 양 주변이 막 밝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은은하게. 근데 그게 가운데 기둥식으로 내려 꽂히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 이후부터는 가게 편의점 앞에 나와서 저쪽 먼 가로수길 밑에 쪽 압구정역 쪽 방향이나 신사역 방향 쪽 이렇게 진짜 막 먼 산을 바라보듯이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안 보여요. 막 기둥식으로 된 빛기둥밖에 없어요. 가운데만 내리꽂는 듯한. 그리고 인기척도 거의 없고 사람도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만큼 황량한 막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편의점 하나만 딸랑 빛만 엄청 많이, 간판과 가게 불빛이 그 방사될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어김없이 이제 너무 한가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 한두 시 됐을 때 가끔 이제 동네 고양이가 같이 도둑 고양이가 오면은 제가 이제 키스틱이나 맥스봉 사가지고 조금씩 손으로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주르고 막 그럴 당시였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한 두세 시쯤 됐을 때 너무 한가하니까 이제 DM도 이제 재미없고 그 키스틱봉 하나 사가지고 이제 밖에서 네, 따뜻한 맥심 커피 하나, 그 스틱 커피 하나, 그 근무자들용 거요. 그거 타가지고 그 가게 앞에 그 여기 턱이 있어요. 계단식으로. 거기 앉아서 이제 맥심 하나 들고 주머니에 꽂고 그 맥심 커피 마시면서 이제 새벽 그 새벽 운치를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너무 가로수길이 너무 변천사가 너무 심하니까 그때 많이 좀 외롭고 좀 쓸쓸했죠. 많이 동네가 너무 변하고 막 그랬으니까. 인근 주변에 상권들도 다 강제로 내몰리고 쫓기고 막 그럴 당시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산하게 앉아 있는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이제 들어가려는데 압구정역 쪽 방향 쪽 그 가로수길 그쪽에서 어떤 여성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그분도 똑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뺑소니 당했 저 아니 뺑소니 한다. 저 소매치기 당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소매치기요? 일단 들어오세요. 이래 들어오게 하고 왜 그러시냐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시라니까 그 도로 쪽으로 해서 그 핸드백을 이렇게 옆에다 메고 그 압구정역 방길로 걷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오토바이가 뒤에서 처음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길래 무슨 배달 오토바이나 막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휙 하고 지나갈 때 오토바이 탄 놈과 그 뒤에 탄 새끼가 아 죄송합니다. 여자 백을 낚아채가지고 간 거죠. 그 여자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저 편의점 유일하게 빛빛인데 막 달려와가지고 막 구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막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는 거야. 아, 난 지금 카드도 없고 휴대폰도 거기 다 들어있는데 어떡하죠? 집엔 어떻게 가죠? 아, 거기 돈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어떡하죠? 밤께 또 무서워서 못 가요. 제가 그쪽 근처에 살아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다 강황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경찰서에다 바로 연락해드릴게요. 바로 여기 위길에 신사파출소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는 다독여 놓고 제가 신사파출소 이러이러해서 여자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랬죠.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그때 너무 한산할 때라 경찰들이 그날따라 엄청 빨리 왔더라고요. 한 2, 3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계속 울먹이고 있고 막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지할 수 있는 거죠? 막 저한테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경찰 왔으니까 경찰분한테 일단 다 얘기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어요. 또 그 똑같은 두 분이 오셔서 그 여자분을 데리고 이제 가는 동안 여자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카드 어떡하죠? 카드 막아야 되는데 신용카드 막아야 되는데 그러고 울고 있고 막 휴대폰도 막 비싼 건 아닌데 막 그냥 그것도 막 없어졌다고 막 울먹이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성분들 밤길 다니실 때 핸드백을 한쪽 어깨로만 매잖아요. 그거를 도로변을 다닐 때 도로변 쪽으로 매지 마시고요. 그 상가 쪽 있는데 그쪽 위주로 매시고요. 그리고 전에 어디 프로에서도 나왔었는데 X자로 해서 이렇게 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맬 때 이렇게 왼쪽이면 왼쪽으로만 매지 말고 그 끈을 오른쪽으로 해서 해가지고 가방이 왼쪽으로 나오게 해서 X식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라는 식으로 하더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 뻑치기라는 게 왜 무서웠냐면은 그때 무슨 한국 드라마인데 양등권도 나오는 거였는데 그 뻑치기가 왜 무섭냐면은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혼자 가는 여자들 보면은 뒤에서 방망이나 뭐 강력한 쌤 웅덩이 같은 걸로 머리를 과격해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 핸드백을 갖고 도망가는 걸 뻑치기라 그러거든요. 그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막 그때 당시에 뭐 경찰청 사람들이나 뭐 사건 25시에도 많이 나올 때였어요. 왜냐면은 주로 뻑치기를 주로 언제 많이 당하냐면은 어둑한 골목길이나 특히나 그렇게 여자가 혼자 도로변을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을 때 도로변 쪽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그거를 채가는 거예요. 가격을 해가지고.
근데 그 여성분은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 그게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핸드백을 훔쳐간 것도 무서움이었지만은 자기가 뜻하지 않을 때 갑자기 그런 상황을 겪어버리게 되면요, 멘탈이 털려요. 진짜 막 우왕좌왕하고 막 불안불안하고 막 그런 일 안 당한 거 다행인 거죠. 솔직히 저는 영화뿐만 아니라 그게 현실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뉴스에서도 많이 그때 당시 한창 접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이 뻑치기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때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냐면은 사람이 긴장을 제일 많이 풀 때가 언제냐면은 집에 도착했을 때래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딱 열쇠를 딱 꽂으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머리를 가격을 해서 이게 돈을 훔쳐간다 이거죠. 백이나 막 가방 같은 거. 그래서 집 대문이나 막 그런 거 문을 열 때도요, 주변을 한번 훑어보신 후에 어?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또 하다 보면 이것도 원래 좀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다 얘기하게 됐네요. 어, 여러분 밤길 조심하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밤길 진짜 조심하세요. 집이 가는 길이 있으면요, 좀 더 가깝게 빨리 갈 수 있다는 지름길이라고 한답시고 괜히 골목길로 다니고 좁은 길로 다니고 어둑한 길로 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라도요, 밤길은 무섭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태어나 자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시러 이제 밤길 골목길 다닐 때 보면 솔직히 저도 무섭거든요. 아무리 가로등이 있어도요, 가로등 그 운치만 있지 그렇게 밝고 심하게 대낮처럼 밝진 않으니까. 그 인구의 주변에 이제 주택들이 있으면요,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신고 민원 접수되면요, 가로등을 일부러 갈아가지고 일부러 좀 더 어두운 걸로 좀 갈기도 한 데도 있어서요. 그 될 수 있으면 큰 대로변이나 도로변을 다니세요. 그리고 여성분도 대로변 도로변 다니실 때 가방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큰 지갑 같은 거 들고 다니실 때 도로 쪽이 아니라 상가 쪽 안쪽으로 이렇게 잘 가슴에 이렇게 품고 이렇게 다니세요. 진짜. 그리고 밤에 누가 따라온다 싶으면요, 아무지 벨이나 누르면서 엄마 아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 열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은 근처 인근 편의점이라도 가세요. 편의점 직원이 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저처럼 이렇게 있을 거니까. 저도 그렇다고 정의롭거나 그렇다고 싸움 잘하거나 몸이 우글거락불글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주로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성 손님이 와도 이성으로 보지 말자. 두 번째, 여성 손님이 오면은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물건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을 유치를 하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세 번째, 여성 손님이 만약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오거나 뭔가 이게 뭔가 불정합하다,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난다 싶으면 도움을 주려고 막 다가가려고 할 생각보다는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하세요. 112 진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이 세 분한테도 도움을 줬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2 신고예요. 보복이 두렵고 그런 거를 그 전부터 막 겁내고 불안해하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꼭 112에 신고하십시오. 그 4, 5분 사이에 경찰은 무조건 옵니다. 예. 112에 신고하세요. 무슨 이런 부도덕한 일이 생기거나 약간 이질적인 뭔가를 목격했다 싶을 때는 112가 최고입니다. 저 편의점에 최근에 일했던 데서는 가끔 이제 대로변에서 막 가수 운전하는 그런 몰상식한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 항상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저희 편의점 앞에서 택시가 한창 세워놨다가 심근경색으로 심장 마비가 가지고 그 경찰들이 와서 사람 심폐소생술하는 것까지 볼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이 있다 싶으시면은 무조건 신고하세요. 경찰들이 그런 거 뭐라 안 합니다. 대신 장난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가 뭔가 불상사를 당한다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할 때 업무 방해하듯이 막 괜히 욕짓거리 하거나 괜히 막 위화감을 준다 싶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가끔 경찰에 대한 약간 불신도 갖고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인 스스로 나서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편의점 일하다가 한 번쯤은 주변을 세심하게 꼼꼼히 체크하듯이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의심도 해보고 가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 편의점에 일하시다가 만약에 야간 근무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언감생심, 용기도 없고 좀 숫기 없는 녀석이었는데, 솔직히 저는 여동생이 있어서 뭐 누나가 있는 분이셔도, 집에 누나가 있거나 언니가 있거나 여동생이 있거나 그러더라도요, 만약 밤에 특히나도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분이 생기시면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 상대방의 상처가 입혀서 오면은 밴드나 뭐 마데커스 후시딘도 편의점에서 팔긴 하지만 그걸로 해서 도움을 주시거나, 그런 것도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 본인 스스로 갖고 다녔던, 제가 어제 말했던 생활 키트를 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요. 뭐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줬다고 해서 뭐 뭔가 금품이나 뭐 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진짜 절실한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외치거나 나지막히 이렇게 암시를 하거나 그러면요, 될 수 있으면 그 눈썰미로 딱 바라보시다가 자연스럽게 112 누르셔서 경찰 신고하십시오. 진짜 겁먹지 마십시오. 야간 편의점 알바 일하는 거, 그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요. 얘기도 얘기하다 보면은 친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특히 밤길 여성분들 조심하십시오. 요즘 남자인 저도, 제가 토박이로 자랐던 이 40년 된 이 동네도 밤이 되면 솔직히 저도 이 골목길 솔직히 저도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씩씩하게 걸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밤길 조심하시고요. 혹시나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보거나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애써 치는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분들한테 손을 좀 더 내밀어 보자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